미움받을 용기. 한국에서 2014년에 출간된 이후 51주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역대 최장기간 1위라는 대기록을 쓴 책이죠. 이 책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아들러는 인간이 과거의 원인에 지배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야식을 먹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우린 보통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아들러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 야식을 먹겠다는 목적이 먼저 있었고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스트레스라는 핑계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갑자기 책상 정리가 하고 싶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목적을 위해 청소라는 도구를 찾아낸 것이죠. 이것이 아들러가 말한 목적론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 철학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청년과 아들러를 공부한 철학자가 주고받는 대화체 형식인데요. 일본의 아들러 심리학 전문가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딱딱한 이론이 한편의 연극처럼 술술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2017년 일본에서는 이 책을 원작으로 한 형사 드라마까지 제작됩니다. 여기서 주인공 안도 랑코는 태어날 때부터 아들러를 실천하는 형사로 그려집니다. 조직 안에서 철저히 독고다이로 움직이며 남들이 뭐라든 자기 길만 가는 캐릭터죠. 드라마는 랑코를 통해 미움받을 용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오히려 이 사상의 민낯을 드러내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단사회 만에 일본 아들러 심리학회에서 방송국에 공식 항의문을 보냅니다. 이 드라마는 아들러 심리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즉각 내용을 수정하거나 방송을 중단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항의를 보낸 학회 고문 중 한 명이 원작자 기시미 이치로였고 항의문에 논리적 근거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자문을 준 사람은 그의 스승인 야마다 도시사쿠였다는 점입니다. 제자가 감수한 드라마를 스승이 사입이라고 고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학회는 랑코의 어떤 행동이 아들러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드라마 속 장면과 책의 논리, 그리고 학회의 반박을 하나씩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팀워크를 어지럽히며 혼자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드라마에서 랑코는 수사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혼자 현장을 누빕니다. 누구도 그녀와 팀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으며 수사과 전체의 팀워크를 지속적으로 흐트러뜨립니다. 드라마는 이것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아들러적 삶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학회는 항의문에서 이것을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용기란 공동체 감각, 즉 타인과 함께 협력하고 생활하는 능력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난 남 눈치 안 봐 라며 팀 일정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람이 됩니다. 랑코처럼 협조성을 완전히 결여한 채 혼자 움직이는 행동은 공동체의 감각이 빠진 것으로 아들러가 말한 용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야마다 도시사쿠는 드라마의 사고방식에는 타인의 이해라는 시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수사 중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행동입니다. 랑코는 휴대폰이 있지만 수사 중에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파트너인 아오야마는 매번 그녀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죠. 드라마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욕구, 즉 인정 욕구를 부정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표현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 장면 역시 학회 항의문이 직접 지목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의문은 랑코가 휴대폰을 수사 중에 들고 다니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타인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야마다 도시사쿠는 이에 대해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러가 말한 자유는 내 행동이 타인에게 주는 실질적 불편을 무시할 자유가 아닙니다.
늦는다고 연락 한 통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난 남 눈치 안 보는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자유롭다기보다 무책임하다고 느낄 겁니다. 셋째, 나는 그저 느낀 것을 말할 뿐이라는 대사입니다. 랑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느낀 것을 말할 뿐입니다. 드라마는 이것을 내추럴 본 아들러, 즉 아들러 심리학을 타고난 사람의 솔직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학회 항이문은 이 대사를 직접 인용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항이문은 이 대사가 아들러가 강조한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 일치에 도달하려는 노력, 의견과 신념을 나누기 위한 노력의 측면을 완전히 반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도 난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라는 말로 상대를 함부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들러가 말한 솔직함은 상대를 후려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학회의 항의문을 받은 후지TV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을 존중하되 드라마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담은 엔터테인먼트라는 답변과 함께 방송을 그대로 강행했죠. 이 지점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방송국 스스로가 드라마 속 랑코가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전문가들의 우려와 타인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인정 욕구를 포기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공동체 감각을 상실한 채 마이웨이를 고수한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 해석한 아들러를 가장 아들러답지 않은 방식으로 실천하며 스스로 사이비임을 증명해낸 참으로 지독한 메타 비평적 결말이었습니다.